네, 첨단 위성 영상 분석 8주차 매트랩 그래프 그리기 관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및 요청 사항입니다. 우선 전반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 먼저 봐볼게요. 첫 번째로 if나 while이나 for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프로그램 실행할 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이제 다소 어, 어, 스스로 대답을 찾아야 해낼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이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직접 여러 번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서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어쨌든 이론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다행이고,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면 그거를 이제 체득을 하려면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해봐야겠죠. 네, 그렇고요. 요것도 이제 비슷한 류의 질문인데, 포문과 와일문 차이는 문장 수 차례딘 그냥 사용자의 사용에 맞게만 쓰면 되는 것인가요? 네, 그쵸. 제가 또 얘기하지만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죠. 정답이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본인이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풀면 돼요. 포문을 사용하든 Y문을 쓰든 아니면은 뭐 두 구문 없이 그냥 쓰든 사실은 이왕이면은 포문이나 Y문은 이제 반복이기 때문에 똑같은 과제가 주어졌을 때 포문과 와일문을 쓰지 않고도 풀 수 있다면 안 쓰고 푸는 게 더 좋겠죠. 어떤 계산 효율 측면에서는. 하지만 이 수업에서는 뭐 그런 효율적인 측면까지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포문을 쓰든 와일문을 쓰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문제를 잘 풀면 되는 거고요. 요 네 번째는 클리어 리너캐스트 그냥 씹히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뭐 질문 이해를 하질 못했어요. 그냥 씹힌다는 게 어떤 뜻인 거죠? 뭐, 실행이 안 됐다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제가 한번, 아이고, 네. 지금은 이제 평소랑은 다르게 데스크탑으로 초반에 녹화를 하고 있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 많이 조금 어색하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코드를 길게 쓸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쓰기에 앞서서 맨 윗줄에 요렇게 먼저 쓰고 시작해요. CLC라는 거는 요 밑에 있는 명령창을 지워주는 거고, 그죠? 클로스 올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피겨를 입력을 했을 때 피겨 창을 모든 피겨 창들을 닫아주는 게 이제 클로즈 올이 되겠죠. 그래서 클로즈 올을 실행을 하면 제가 지금 만든 피겨 창이 네, 없어졌어요. 그리고 클리어라는 거는 여기 오른쪽에 작업 공간 워크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제가 어떤 코드를 쭉 쓰고 나면은 이 작업 공간에 어떤 변수들이 생겨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매번 어떤 입력을 할 때마다 값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처음 했던 거랑 또 다른 코드를 할 때 예전에 있는 작업 공간에 변수들이 있다면은 어떤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맨 윗줄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뭐 이건 지우고 이건 안 지우고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렇게 저는 보통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아마 뭐 씹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매트랩 프로그램을 직접 하면 이해하는 데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 질문 때문에 제가 지금 새로운 시스템을 지금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이렇게 프로그래밍으로 설명을 하면은 좋은 부분과 또 필기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게 더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필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이거 보세요. 예, 이 마우스를 이렇게 쓰는 게 쉽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렇게 오늘처럼 매트랩을 직접 보여줘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입력한 부분 하라고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서 진행하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이제 질문 요청 사항들이고요. 첫 번째 두 개는 인풋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인풋에서 나오는 원하는 값 m 값을 미리 넣어야 하나요? 혹시 나중에 쓸 수는 없나요? 그런 질문이고요. 마찬가지 두 번째도 뭐 이런 n을 원래 바로 넣고 시작하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요것도 제가 그 매트랩으로 한번 같이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요 첫 번째, 뭐죠? 이거 이거 뭐라고 표현하지? F5, Shift 5번. 커멘트 두 개를 채우면은 요거 하나가 섹션을 이룬다고 했었죠. 지난번 퀴즈, 물탱크 부피 구하는 퀴즈를 하나의 섹션으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H 값을 먼저 입력해라 하고 시작을 했죠. 한번 요거 전체를 실행을 해볼게요. 전체 실행하는 거는 여기다 요 섹션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면은 다 실행하고 밑으로 간다고 했죠. 근데 다 실행하기에 앞서 이제 여기 요 줄을 입력했더니 이 h 값을 입력을 받아야지 그 뒤에 줄을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h 값을 저는 25를 입력을 해볼게요. h는 25 지금 명령창에다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하면 입력되고 나서 이제 요 밑에 부분이 쭉 계산이 되겠죠. 먼저 2줄부터 생각을 하면 h는 요 25 입력 받았고 25 값에 이제 0.4를 곱한 값이 r이 되겠죠. 그래서 r은 이제 10이라는 값이 오른쪽 작업 공간에 저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h 값이 20보다 작으면은 요렇게 부피를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부피를 이렇게 구해라.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볼륨이라는 것도 계산이 됐죠. h라는 것에 입력을 받았고 h 값에 따른 볼륨이 이제 계산이 됐어요. 아마 이 부분은 건너뛰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h가 20 크기 때문에 제 25를 입력과 같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볼륨 값이 계산이 됐겠죠. 그래서 마우스가 요 섹션으로 옮겨갔고 요 섹션에 대해서도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실행을 하고 밑으로 내려갔죠. 커서가 어쨌든 실행을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요게 이제 부피 값이 나온 거 결과네요. 보면은 h 입력 값은 사실 어디에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요게 꼭 요 메뉴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언제보다는 빨리 활용이 되냐 하면은 이 h 값이 쓰기 전에는 무조건 그 변수로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쵸? H값이, 근데 본 과제 같은 경우에는 H값을 입력받으면 그 다음에 바로 R값을 계산하는데 H값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문장 전에는 무조건 H값이 입력을 받아야지 이 뒤에 게 에러가 안 나겠죠. 아니면 이렇게 입력값을 H를 직접 입력받는 형식이 싫으면 요게 그냥 H 본인이 25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h는 25라는 거 값을 바탕으로 이 부분이 다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볼륨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맨 처음에 h값을 입력을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h값이 내가 만든 코드 구문에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구문보다는 항상 먼저 정의가 되어야 하겠죠. 아니면은 뭐 펑션, 함수를 만드는 부분은 제가 지난번 최병조 교수님 수업에서 스킵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 펑션을 만들어서 과제를 한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펑션을 미리 만들어 놨을 때는 그 펑션에 들어오는 인풋 값을 나중에 받아도 되는 형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로 값을 아규먼트로 입력받으면은 뭐 h값이 나중에 입력되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코드 중간에 h값을 입력을 받고 싶을 때는 이 h값이 쓰이기 전에 무조건 먼저 정의는 돼야 된다 라는 걸 전달하고요.
다음은 개인적인 질문을 했어요. 매트랩 수식을 작성하다 보면 이러한 어떤 사소한 실수를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매트랩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같은 기능은 없나요? 요거에 대한 질문은 아마 이 학생이 코드를 쓰는데 이렇게 에디터 편집창에 엠파일로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밑에 명령창에 하나하나 입력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짤 이제 코드들은 점점 더 길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창에 하나하나 한 줄 쓰고 엔터 치고 하면은 굉장히 에러를 포함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 명령창에 예를 들어 뭐 if문 이런 걸 쓴다고 했을 때 폼은 포 i는 1에서 5 이렇게 하면 계속 이제 명령문을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요. 저도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여기서 나가는 방법은 이제 컨트롤 C 하면은 어, 바로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컨트롤 C에서 나왔고 가급적이면 이 편집기 창을 이용을 했으면 합니다. 근데 뭐 백스페이스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을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요 클릭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화살표 위키 방향키에서 화살표 위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썼던 문구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져올 것들을 가져와서 이 부분 요걸 바탕으로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지우거나 그렇게는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고요. 다음 질문은 지난 시간에 true랑 false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true, false는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요거 이 오화가 있을 때 true와 false를 오화로 했을 때 왜 true고 true랑 false를 and 했을 때는 왜 false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컴퓨터 쪽 수업을 조금 다른 수업이든지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아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 이 물기둥 부피 물탱크 부피 구하는 게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h라는 값이 20보다 크고 28보다 크면 작으면은 뭐 어떤 명령을 실행하라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h라는 것은 우리는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요거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h라는 애가 20보다는 커야 되고 그리고 h라는 애가 28보다 작아야 된다. 즉 이거 1번이라는 조건과 2번이라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1번이랑 2번을 1번도 true, 2번도 true. 그렇죠? 1번도 t, 2번도 t. 즉 둘 다 만족을 해야 이 if 전체가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 사이를 and 두 개로 이어줘야 되는 거죠. 매트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이 h 변수는 항상 좌변에 있어야 되니까 이 h라는 값이 20보다 크고 그리고 28보다 작아야 한다. 즉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이 if 안에 있는 이 구문이 true가 돼서 이 if문 다음에 있는 어떤 명령문을 실행을 하게 되겠죠. 5월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요 첫 번째 거는 물기둥이 요 범위라 높이가 요 범위인 거였고 이 두 번째는 이 h라는 값이 이 범위 외에 다른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h가 예를 들어 28보다 크거나 또는 h가 20보다 작은 경우 요거는 동시에 만족시키는 값이 없죠. 그쵸? 28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h라는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그리고 요 h가 28보다 크거나 h가 20보다 작은 경우에는 뭐 어떤 특정 명령어를 수행을 하는 식으로 코딩을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요 앞에 게 true거나 혹은 뒤에 게 false여도 요거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혹은 반대로 앞에 게 false 혹은 뒤에 게 true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이 명령문을 실행을 해야 되고요. 반면에
요것도 false고 요것도 false. 즉, 요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요 명령문을 수행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즉,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true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or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or를. 네, 이해가 되시나요? 요게 그 차이, 요게 이제 이 논리형 변수 true와 false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or와 and. 그리고 마지막 이 학생의 마지막 질문은 이제 스위치 구문과 셀렉트 구문이 서로 같지 않나요? 라고 질문했는데 요거는 같지 않아요. 이 셀렉트 문은 아마 뭐 다른 언어에서 배운 것 같아요. 파이썬이나 자바나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서 쓰이는 구문인 것 같은데 매트랩에서는 셀렉트 문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요 명령창에 help하고 뭐죠? select 하면 이 select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고 했었죠. 뭐 그런 구문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반면에 help switch 하면은 여기 스위치문은 여러 개 명령문 그룹 중 하나를 실행한다. 그랬었죠. and랑 뭐 항상 같이 써야 되고 이와 비슷한 걸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 명령창에 help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죠. 요 명령창에 요 help 창에 스위치 혹은 궁금한 거 select 이런 걸 치면은 이렇게 새로운 창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 설명이 나오고 이 중에 이제 뭐 이게 관련이 있어 보이네요. 여러 개 명령문 그룹 중 하나를 실행한다. 요거를 클릭하면은 자세한 설명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help를 잘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질문 답이 됐고 다음은 그 똑같이 3번 부피 구하는 문제에서 if랑 elseif를 쓴 후에 else 부분에 공백으로 남겨두고 and를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거 제 답은 yes죠. 그죠? 안 써도 돼요. 결국 if랑 and만 있으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if가 있으면은 이 if가 어디까지 만족하면 어디까지 실행을 했는지 끝나는 지점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if가 나오면 항상 and는 나와야 되지만 else if랑 else는 꼭 나올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아까 이제 부피 구하는 문제로 다시 가볼게요. 부피 구하는 문제에서 h랑 r 값을 이제 입력을 받았고 그 다음에 if랑 else 그리고 and로 나와 있었죠. 요거를 구조를 한번 보면은 만약 이 h라는 값이 20보다 작거나 같으면 볼륨은 이렇게 계산을 하란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즉 h가 20보다 작거나 같지 않으면 볼륨에는 요 값을 계산해서 넣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이제 else도 쓰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은 if문을 예를 들어 두 개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if를 이렇게 쓰면 일단 if문 하나는 이렇게 하나로 끝이 나죠. if h가 20보다 작거나 같으면 볼륨은 요 값을 저장을 하라. 그리고 if문은 끝난다. 이렇게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if문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쓸 거냐? h 값이 얘가 범위가 정확하게 제가 문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에서 28 사이라고 가정을 하면 만약 h가 20보다 크고 그리고 h가 28보다 작으면 볼륨 값에는 요렇게 계산을 해서 집어넣어라 이렇게 코딩을 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if 문이 있으면은 and 문은 무조건 와야 되지만 뭐 else라든지 else if는 꼭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고요. 다음은 이제 포문이랑 브레이크에서 이 문제가 있었는데 KM 값을 포문을 반복하면서 KM이 1이랑 1, 뭐 1이랑 이렇게 대입하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이게 웨트랩상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한 게 뭐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처리를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요. 이 코드죠. 이 코드를 보여준 목적은 이 브레이크라는 포문 안에 있는 브레이크가 만약에 작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K는 처음에 1이고 M은 1이고 2고 3이고 이렇게 되는지는 이해는 되는데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왜 하냐 하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면은 이 포문을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세히 보시면 요 세미콜론이 없죠. 그 얘기는 이 부분이 계속 출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쭉 코딩을 수행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하면 좋다고 했죠. 지금 K랑 M 값이 있고, 처음에 K는 값은 1이고 M 값은 1일 때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K는 1이고 M은 2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순서가 되는지를 쭉 알고리즘처럼 작성을 해 나가면은 이해가 편하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세미콜론이 없어서 이 부분을 출력을 해서 K랑 M 값이 어떻게 변하는 거를 파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문이 어느 포문에 있느냐에 따라서 출력 값이 어떻게 달라진다. 그것을 통해서 브레이크가 어디를 빠져나가는지. 즉 여기에서는 요 포문에 대한 바깥쪽 요로 빠져나가게 되었고, 여기서는 요 안에 있는 포문을 빠져나가서 요로 나가게 되는 거죠. 요 사이로. 요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예시도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보면은 요 부분이 이제 위에 부분에 대한 실행이고, 코드고, 이걸 F9로 눌러보면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제 세미콜론을 안 닫았기 때문에 KM 값이 계속 이렇게 이터레이션 하면서 바뀌어가는 출력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밑에도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값이 바뀌었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했던 실습입니다.